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아주 놀랍고도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 개의 전선, 그 한가운데에 갇혀버린 북한 인권 운동의 험난한 현실인데요. 이야기할 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 빠르게 목차부터 훑어보고 가시죠. 첫 번째, 정보의 힘부터. 앞장서는 탈북민들, 민주주의 후퇴 의혹, 지정학적 거미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밑바탕에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부터 머릿속 생각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드는 북한 정권의 그 지독한 현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통제란 건 사실 불가능하죠. 한 탈북민은 어릴 적 몰래 들었던 금지된 라디오 방송을 가리켜서 자유와 희망을 마주한 첫 번째 창문이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무리 겹겹이 철조망을 쳐놔도 바깥 세상의 진실은 결국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핵무기 펑펑 터트리고 철권 통치를 하는 그 무시무시한 북한 정권이 속으로는 과연 뭘 가장 두려워할까요? 최첨단 스텔스기, 아니면 숨통을 조이는 경제 제재? 글쎄요. 진짜 정답은 바로 정보입니다. 왜냐고요? 정보가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결국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으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구나라는 이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닫는 그 순간, 정권의 뿌리 자체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이 싸움의 최전선에 선 탈북민들입니다. 북한 정권이 그토록 벌벌 떠는 이 정보를 가장 똑똑하게 무기화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바로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는 탈북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진실작전의 3단계 물류망을 보면 진짜 기발해요. 바다로는 쌀거 메시지를 담은 페트병을 조류에 띄워보내고요. 하늘로는 전단지나 USB를 매단 풍선을 날립니다. 육지로는 구급약이나 성경을 몰래 들여보내죠. 전 세계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후원, 그리고 탈북민들의 거침없는 실행력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완벽한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어요. 2023년에 탈북한 김희길 씨 부부 이야기인데요. 북한 학교에서는 바다로 떠내려온 저 페트병을 보고 저건 다 나쁜 반동분자들의 선전물이다라고 철저하게 쇠뇌를 시켰대요. 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속으로 바깥 세상에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이건 하늘에서 보낸 선물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 지독한 억압 속에서도 작은 정부가 어떻게 거대한 희망의 씨앗이 되는지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이야기죠. 세 번째 파트, 민주주의 후퇴 의혹입니다. 자, 오늘 해설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반전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청문회에 나온 전문가 증인들이 아주 무거운 그리고 논쟁적인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의 탄압만 받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것, 그러니까 바로 한국 내의 정치적 환경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타라오 박사나 수잔 숄티 대표 같은 증인들은 한국 내 북한 인권운동에 강력한 위축 효과가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자국의 헌법적 의무마저 저버리고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구체적으로 타라로 박사는 헌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는데요. 증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세력이 기존 헌법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서 아예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걸 평등한 민주사회나 사회적 경제로 대체하려 했다는 겁니다. 증인들은 이걸 두고 사회주의 모델로 가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미국 청문회에서 이런 한국 내부의 구체적인 헌법 텍스트 논쟁까지 깊이 다뤄졌다는 거, 이거 정말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는 대체 뭘까요? 증인들이 한국의 법적 억압을 설명하면서 꺼낸 숫자인데요. 이른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역사적 서술과 다른 의견을 말할 경우 최대 5년, 무려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숫자가 등장한 거죠. 게다가 증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권운동을 옥죄는 구체적인 시스템적 조치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통일부 내 인권부서 축소,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연례 북한 인권보고서 비공개 전환, 심지어 경찰에 동원해서 탈북민들의 전단지 풍성 살포를 막은 일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 진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정부가 앞장서서 차단하고 있는 아주 체계적인 탄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지정학적 거미줄 연대입니다.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독재 국가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북한의 주체 사상이 뭔지 정확히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증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그냥 평범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를 교묘하게 훔쳐와서 김씨 일가를 신성한 삼위일체처럼 모시게 만든 사실상 거대한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북한 정권이 외부의 새로운 생각이나 독립적인 종교를 자기들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 공포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잔 슐티 대표가 짚어준 타임라인을 보면 이 독재 정권들의 끈끈한 연대가 확 와닿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불과 이틀 뒤에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로 탈북 난민들을 강제 북송해버립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서방 세계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는 뜬금없이 김정은과 시진핑의 얼굴이 등장하죠. 게다가 지금 이 순간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파병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독재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뒤를 봐주고 있는지 정말 소름 돋게 엮여 있죠. 7천, 이 압도적인 숫자로 한번 보시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사상자 수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청문회에서 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자국 군인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개인의 소중한 인권이나 생명은 그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어둠과 숨막히는 이중 압박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3가지 아주 날카로운 외교적 해법을 던졌습니다. 첫째, 한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다시 굳건히 세울 것. 둘째, 탈북 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중국 관리들에게 이른바 마그니츠키 제재를 가해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 셋째, 이 모든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끌고 나갈 북한 인권 전담 특사를 신속히 임명할 것.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입니다. 오늘 해설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작고하신 자유북한방송 창립자 김성민 대표가 남긴 시인데요. 자유, 숨결 그 자체, 존재의 가치, 그것을 고향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맹세다. 정말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압박이나 이중거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탈북민들의 그 위대한 인간 정신을 증명하는 문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국제사회는 진실의 편에 서서 단호하게 맞설까요? 아니면 이 소중한 자유의 목소리들이 그 거대한 2개의 억압된 전선 사이에서 이대로 영원히 침묵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이건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야 할 인권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파헤쳐본 이 놀라운 지정학적 현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